너무 귀엽 날아가겠어.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 맘스프로 오시는 분들은 광고하시는 분인 줄 아시고 제가 이제 그 콩나무 교육기관에서도 이제 그룹 수업은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처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뭐 하는 분이지 약간 이러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막 하는 모습들만 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극도로 불안하고 약간 조용한 ADHD 성향이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게 나였지? 약간 이런 자각 타임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면서 얘네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경험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된 부분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콩나마트 힐링센터에서는 교육 디렉터로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이제 교육을 같이 만들고요. 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 예술 심리연구소 여기 이 주관하는 연구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또 행사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애들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지 아빠 닮아서 내 남편 닮아서 할아버지 아들 닮아서 그죠? 남편이 문제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아이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가부장적인 가정이었거든요. 엄하게 자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이 행동을 애들이 막 하는데 이게 그냥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이게 아동 행동심리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막 이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동의 특정 행동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있겠죠? 어떤 그런 심리적 요인은 뭐가 있냐면 사회 환경 그리고 관계 또 성장 과정 속에서 엄마와의 애착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요인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정서를 형성을 하게 돼요. 정서는 많이 있죠. 사랑, 또 기쁨, 활기찬 이런 긍정적인 또 정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노, 욕심, 막 불안한 그런 부정적인 정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동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은 자기의 정서 상태를 파악을 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가 화가 나고 짜증을 내는데 왜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몰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동 그 자체를 보고 고치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하지마! 하면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또 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럼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양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틱 많이 아시죠? 아이들이 틱을 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근데 너 왜 눈 깜빡거려 하지마 라고 하면
이걸 안 하게 되면서 이게 다른 양상으로 또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틱을 하는 아이도 있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동을 조정하는 핵심 정서를 발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 정서를 재해석을 해줘서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동은 정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서가 안정되면 행동은 변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뭐 외국에서는 행동 수정이라는 이론도 있죠. 네. 행동을 수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고 정서가 먼저예요.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육, 뇌, 어떤 그런 관계적인 요소들도 그 시작은 정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 정서 교류를 해요. 어떤 막 스킬이 있고 뭐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뭘 한다기보다 그건 나중이고 그 전에 저는 정서 교류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이가 8살인데 정서는 3살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저는 3살에 맞는 정서 교류를 해요. 아이가 더 나이가 많은데도 어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정서 교류를 먼저 해요.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꽁냥꽁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뒤에 이제 남자 아이 9학년 아이를 이제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보윤이가 이제 1학년이죠. 걔 아직도 제가 안아줘요. 놀라셨다 어머니.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고 해주고 하면 막 애가 막 이래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4, 5, 6학년 남자애들 제가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안겨요. 그러면 그 정서가 사실은 어머님들이 지금 여기 아기들도 많은데 아기들 때는 정서 교류를 많이 하세요. 그죠? 왜냐면 얘가 말을 못하니까 그 행동과 의도를 파악해서 맞춰주면서 이게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3, 4세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 정서는 계속 발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라는 그 어려운 사회의 첫 발걸음이죠. 되게 불안한 사회 속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학습이나 성취로 가기보다는 이때 오히려 더 정서를 먹여줘야 아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으면 알아서 다 해요. 제가 그 예시들을 이따가 조금씩 제 경험들을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아이의 심리를 조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시간들이 오늘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동만 보시면은 절대 아이를 고칠 수 없어요. 억압이 되겠죠. 저는 이제 많이 억압이 됐어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이의 정서 나이를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정서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은지요? 속으로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뭐 7살, 8살인데 정서 나이는 그럼 몇 살일까? 정서 나이를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정말 편안한 공간 아니면 좀 좋아하는 곳에서 하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 막 뭘 집어 던진다거나 막 짜증 낸다거나 아니면 애기처럼 막 이렇게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정서 나이들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그 나이대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순간순간 그 나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인이에요. 나의 정서 나이를 발달시켜 주세요. 얘가 갑자기 막 이제 2, 3학년인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엥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9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남자예요. 근데 오면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와 야옹이래요.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의미를 해석해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가 막 안 도와준다 그러면 도망가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면은 나는 안 갈 거야. 그 대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오면 도와줄게 하면 하면서 와요. 근데 뭐 이게 재밌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그 나이가 아니고 정말 1살, 2살의 아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춰서 제가 정서를 계속 먹여주면 얘가 지금 두뇌도 다 발달했고 하는데 이걸 못 써요. 정서가 잘하지 않으면. 정서를 키우면 이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내 자녀의 정서 나이. 우리 말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이따가 나누실 때 같이 나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보면서 좀 대표적인 유형들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다 불안한 정서예요. 지금은 전제가 불안한 정서가 전제예요. 안정적이면 이 부분들이 많이 컨트롤이 돼요. 자, 첫 번째는 공격성과 충동성.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 어떤 정서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불안하다고 했으니까. 네, 불안. 기본적으로 다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 또 애정 결핍. 또 있으신가요? 분노. 좋습니다. 자, 아니 잘못 들었나 봐요. 좋아요. 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보통 억압과 자기 방어가 큰 아이들이 이 양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이 딱 이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더 많아요. 뭔지 아시겠죠? 불안하면 당연히 공격성도 나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너무 억압해도 불안하고 너무 풀어놔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자각하지 못했어요. 억압하면 불안하다만 많이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가 다 맞춰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다 해주는데 되게 불안한 애인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은 적당한 틀 안에 있어야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억압과 자기 방어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아이들은 좀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동물적인 일단 감각이 발달한 아이들은 이게 먼저 나와요. 동물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시죠? 딱 아이들만 봐도 동물성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뭔가 육감적이라고 하죠. 그런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뭘 맞아요. 만져봐야 보면 되는데 꼭 이렇게 입에 먹어본다던가. 맛을 보는. 네네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억압이 심하거나 방치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전에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데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순했다는 거예요. 아기 때 너무 순했대요. 그래서 아예 얘를 그냥 순하니까 교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잘하지 하고 볼일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유치부 이렇게 되면서 막 다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틀이 없으면
교류예요. 교류. 이것도 교류로 보시면 돼요. 강압적인 교류냐, 정서적인 교류냐, 아예 그냥 방치냐. 이 두 가지 모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양상은 달라지겠죠. 이렇게 또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훈육을 이제 감정적인 훈육을 많이 당하면 늘려요. 그럼 이제 아까 분노도 얘기하셨는데 억압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쌓이면 분노가 되니까. 존재적인 수용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아이를 수용해 주는 것들. 아까 아기 때 이렇게 어루만져주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 이런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줘서 조절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감당하라고가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런 성향의 아동이었어요. 제가 공격성과 충동성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커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막 이렇게 좀 던지고 있으면 다 발로 차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향형이다 보니까 으아가 아니고 던지고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껌을 씹고 있었어요. 길에서 껌을 씹고 있었는데 이게 가다가 제가 축구에 빠져 있었거든요. 껌을 씹다가 저도 모르게 뱉어서 발로 찬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슝 날아가더니 차 본네트에 붙은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가고. 더 컸을 때도 제가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럼 제가 하고 나서도 왜 그랬지? 그리고 막 어떤 페스티벌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줄지어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그때도 껌을 씹었네. 껌을 씹고 제가 구강기에 살짝 문제가 있거든요. 껌을 씹다가 껌 종이가 이제 남잖아요. 이걸 이제 구겼어요. 이렇게 구겨서 이걸 이제 버리면 안 되는 걸 제가 배웠어요. 이거는 항상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쓰레기를. 근데 이거를 들고 이제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넣었어요. 그리고 아싸 하고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충동성, 공격성이 나와요. 근데 내향적인 아이들은요 잘 안 걸려요. 제가 걸렸으면 좀 고쳐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걸려요. 제가 이상하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할 때, 수업할 때도 뭐 정리할 때도 턱턱턱 던지고 쓰레기통 보면 괜히 던져서 놓고 싶고 이런. 걸렸어요. 네, 여기서 걸렸어요. 완전 좋겠어. 그래서 혼났어요. 아무튼 그런 공격성과 충동성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수업하는 아이 중에 지금 6살인가? 6살, 7살, 6살 된 아이인데 이게 발달 정서가 많이 어려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옹알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조절할 기회를 주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어떤 근데 틀이 있어야겠죠, 있기는. 그럼 제가 저번에는 쌀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악기랑 쌀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쌀을 이렇게 한쪽에 놓고 악기도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일단 어떻게 하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계획은 이 쌀로 쉐이커를 만들자 이 계획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걸 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튀는 거죠. 그러면 그래 좋다 하고 저는 그 북을 놓고 쌀을 북에다가 던져요. 그러면은 쌀이 이렇게 두두둑두둑 하면서 소리가 빗소리처럼 두두둑 나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걸 따라해요. 막 하면 바닥이 다 쌀 천지가 돼요.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너가 마음껏 누려라. 놀고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면 어린아이일수록 혼자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쌀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조절의 수업을 했어요. 다시 모아! 어떻게 했냐면요, 컵에 담았어요. 쌀이 이렇게 있으면은 종이컵에다 이렇게 제가 담은 걸 보여줬어요. 그럼 애가 담아요. 그러면 일단 동그란 종이컵인데 종이컵이 이렇게 이런 입이 없으니까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애가 그걸 보고 컵에다가 흘리지 않고 넣었어요. 이게 조절하는 거예요. 애한테 조절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래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모래시계 안에도 쌀을 아이가 넣는 거예요. 조절됐죠? 막 처음에는 난리가 났는데 그걸 마지막에 부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얘한테는 더 제가 자율성을 줘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아이들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하는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제 베스트 3 안에 드는 아이예요. 처음 수업할 때 도망갔어요. 여기 아파트 놀이터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이터 얘기 길어지네. 그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고 저는 아래에서 대치 상황. 첫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제가 억지로 막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같이 놀이로 계속 해주면서 얘는 위에서 막 침 뱉고 막 욕할 때 그때는 혼내고 이제 아닐 땐 잘못된 건 저는 계속 혼내거든요. 그 대신 존재는 계속 잡아주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근데 더 멀리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마지막에 오긴 했어요. 첫 시간에도 더 빨리 더 조금만 가게. 그 대신 억지로 제가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미사어구와 뭐 이런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 계단에 여기 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네 번째부터는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난리를 쳤어요. 안에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막 몸싸움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는 이때 그 몸싸움을 할 때도 먼저 이제 저한테 이제 도전을 해요. 얘는 또 동물적인 아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아이들은 이 규율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정서가 약하면 이것도 못 잡아요. 키워주고 잡아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럼 제가 막 놀아줘요. 근데 제가 완전 막 레슬링을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싫다 그래요. 그때까지 해요 저는. 그러면 제가 너가 나랑 놀자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라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놀아주는 것도 선택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 2번, 3번 하다가 어느 정도 저랑 친해지고 했을 때 제가 호랑이처럼 확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또 지속이 되다가 어떤 계기가 꼭 필요해요. 아이들은 매체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한데 저랑 뭐 쿠키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쿠키에 실패했어요. 제가 만든 쿠키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기가 개발한 쿠키를 넣어보자고. 근데 막 입에 다 넣고 막 설탕 던지고 이런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먹어? 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넣었는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에 빵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성공하고 맛있다. 그러면 선생님 거는 맛이 없는데 제 건 맛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와 너 진짜 어떻게 이런 걸 했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놀랐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하나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막 딴짓을 막 해요. 하는데 꼭 뭔가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고양이를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해서 막 놀다가도 동물 우연히 종이컵을 고양이 얼굴에 씌인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이렇게 안 보이면은 이렇게 로봇처럼 되거든요. 막 문워크하고 막 그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털어서 딱 떼버리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 하면서 애가 이걸로 그러면 뒤에 철사 끈을 엮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자를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그러면 도와줘요. 그래서 만들면 이 아이가 자기의 작품을 또 만든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사고해서 생각해서 작품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한 거죠. 그럼 아이는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챙겨가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 아이는 열쇠고리 브로스타즈 아시죠? 브로스타즈 열쇠고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갖고 싶은 거고,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면 아이가 조절해요. 네,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도 제가 감정이 제가 같이 올라왔다면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아이의 행동이 아니고 정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얘 되게 불안하고 되게 섬세한 애예요. 오히려 공격적인 아이들이 섬세한 아이들이 많아요. 조절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산만함, 또 집중력 저하되는 아이들 있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떤 경험, 어떤 또 감정이 좀 있을까요? 불안. 네. 불안, 그렇죠. 좋습니다. 자, 불안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불안을 적어놨어요. 전체적인 불안인데 이건 더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 이제 큰 의미의 불안은 이 부정적 정서가 불안이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마음이 불안정한 불안이에요. 이 불안과 또 염려가 많은 경우, 그리고 좌절을 겪은 아이들은 어떤 걸 할 때 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좌절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오감이 발달한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잘 추적을 해보면 호기심 많고 산만한 막 돌아다니면 얘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많이 혼났겠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존재감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자신의 존재. 그래서 어떤 성취나 존재 이런 것들이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조금 산만하거나 집중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것과 조금 다른 감정이죠. 그냥 산만하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아이들 저는 좀 개입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은 일단은 뭔가를 앉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돼요. 어머님의 그 의견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애가 하는데 그거 아니지. 왜 나무가 빨간색이야? 많이 이렇게 리마인드 되시죠? 레고 만들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껴져. 이거 아닌가요? 현실 말투 아닌가, 맞죠?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아이는 더 산만해져요.
아이의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하면 뭐예요? 잘할 필요 없어요. 애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개입이 필요해요. 제가 상관하고 집중력이 없었어요. 저는 약간 조용히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약하다 보니까 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상상해버리고 떠나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는 것 같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제 고학년 아이인데 어떤 만들기 점토 클레이로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말을 하고 이거를 작품을 하지 않고 막 딴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왜 이래? 앉아, 야 앉아 이렇게 하려다가 이 아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를 제가 캐치를 했어요. 이걸 캐치 못하면 이렇게 못하기도 해요. 얘가 지금 불안하구나. 왜 불안할까? 이걸 잘 만들고 싶어서 불안하구나. 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 이제 일단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누구누구야 너가 이거를 잘 만들고 싶어서 조금 불안해? 잘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아이가 조금 안정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면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만들어 보자 하고 앉아서 만들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계속 지지해주고 너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어때? 선택은 너가 해. 해서 정말 멋있게 완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굉장한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처음에는 1대1을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룹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산만함이나 집중력 저하가 꼭 몸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불안, 또 염려,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약할수록 잘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 아이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얘가 막 돌아다니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격적이고 충동성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산만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해가 되시죠?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너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짜증, 소유욕. 네, 짜증 많이 내죠. 소유욕, 다 가지려고 하고. 어떤 애는 먹는 거에 꽂혀서 콩나물 오면 선생님 오늘 요리 만들어요?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오늘 요리 만들어요? 요리 언제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짜증과 소유욕이 많은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어떤 정서가 있을까요? 애정결핍. 자, 네, 크게 하나만 딱 보면 애정결핍이 경우가 많아요. 오. 네. 자, 또 이제 양육자의 관계적인 불불만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동이 이제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눈에 보이는 걸로 일시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구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와 정서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예를 하나 또 들자면 어떤 아이가 엄마가 이제 직장에 좀 다니시고 바쁘세요. 그러면 수업이 이제 픽업도 저희가 해서 오고 엄마는 수업 끝나고 이제 오시는데 엄마가 오면 아이가 가가지고 막 때리고 핸드폰 달라고 막 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장난감 사달라고 막 선생님이랑 엄마랑 피드백 하고 있는데 막 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막 귀찮으니까 핸드폰 줘버린다거나 혼내거나 해요.
이 아이는 정말 핸드폰이 필요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어떤 알 수 없는 나도 모르겠는 그 욕구를 충족하게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럼 그 수단은 아무리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먼저 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나랑 뭐 눈맞춤을 원하는구나, 아니 나랑 소통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기까지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머니 바쁘고 힘들면 별로 이렇게 교류 관계를 안 가져요. 근데 언제 많이 아이랑 교류를 하냐면 애가 땡깡 부릴 때, 뭔가 사고 칠 때, 혼낼 때 많이 교류를 해요. 그럼 얘는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입력된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반응한다. 잘 조금 왜곡된 그런 애정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해석을 또 해줘요. 엄마랑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 아니면 엄마가 오니까 반가웠어? 이렇게라도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얘가 1분도 못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심할수록. 그래도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하고 얘가 어쨌든 막 기다렸어요. 그럼 그걸 이제 고맙다고 정서적인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질 높은 그런 정서 관계라는 건 아이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풀어주는 게 질 높은 거. 같이 놀아주는 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놀아. 이거는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같이 1분이라도 참여해 주셔야 아이는 즐거워요. 7살이면 엄마가 7살이 돼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네, 같이 놀아요. 이때도 아이가 약할수록 교육자예요. 내가 리드할 수 없어요. 약할수록 계속 그러면 이렇게 따라다녀주고 아이가 뭔가 이야기 하나 새로운 이야기를 탁 만들잖아요. 덥석 잡아서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되게 재밌어요. 해보세요. 저는 애들이랑 이러고 수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하다가 애가 뭐 하나 탁 열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또 하는 거예요. 놀이할 때도 뭐 인형 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병원 놀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치과에 가면 얘가 징 하잖아요. 으악 하면서 아빠도 막 불러오고 그럼 뭐 아이가 우리 하임이랑 했었어요 어제. 하임이랑 라임이랑 종이를 가지고 이거는 그 치과 치료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갖다 줘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작은 그런 소스 하나하나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머님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아이랑 그냥 노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단기간 안 될 수도 있어요. 장기간 길게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좋고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교류하는 걸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은. 밤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기 전에 그 안정감을 누리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요. 밤에 아이는 다 감정 정리하고 재워주셔야 아이가 아침에 짜증이라든가 이런 조금은 덜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 가족의 문화처럼 만드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자아이들도 많이 그러네요. 한 가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없으시구나. 없으세요? 특정 네. 캐릭터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캐릭터만
아 캐릭터만 그래도 인형을 좋아하는 커졌네요. 네. 네. 발달한 거예요. 네네. 좀 이렇게 이쁜 네. 캐릭터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좀 여성성도 많이 있고 애기가. 우리 선생님 네. 저는 기차 좋아해요. 기차. 네. 남자아이들의 꽃이죠. 기차, 비행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게임 이렇게 뭐 베이블레이드 뭐 이런 것도 하고 자동차로 가요. 그죠? 자동차로 가서 슈퍼카 갔다가 이제 RC카 갔다가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프라모델 이런 걸로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얘는 이거 말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회피나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일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능력이 발달한 경우도 있어요. 사고력이 좀 많이 발달했던가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하면 이거에 좀 몰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가 창조가 탁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조금 사회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아이들과 그 관심사가 달라요. 아이들과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도 기차는 좋아해요. 근데 기차의 그 이름과 연도와 시리즈는 알지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알아요. 역사를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역사 정말 박사예요, 박사. 모든 이야기가 다 역사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건 거부해요. 여기서 수업을 해도 뭐 주제가 꽃이든 뭐 자연물이든 다 상관없어요. 기차가 나와요. 무조건 기차가 나와요. 요리 수업 잘 안 해요. 이런 애들은 자기가 먹어보지 않은 거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네, 자, 이런 아이들은 일단은 수용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얘가 존중받아야 되고 제가 동참을 해줘요. 그럼 막 물어봐요. 기차 시리즈 그러면 이건 뭐냐? 막 듣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다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냐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런 것도 있대 라고 할 때 아이가 그래요? 라고 하면 얘는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이의 그 사고 틀 안에 제가 들어가고 깨줘야 돼요. 넓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좀 이렇게 되면 교류가 조금 더 잘 돼요. 그러면 저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조용한 ADHD 아이들이 이런 걸 잘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3학년이었었는데 포켓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켓몬의 그 모든 종류와 진화 과정과 포켓볼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포켓볼의 종류를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대화할 때 항상 포켓몬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나.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작업을 계속 거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재밌었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주고 포켓몬도 제안을 선생님 어렸을 때도 포켓몬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해주면서 하면 그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하고 하다가 얘가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제가 학원을 끝나고 오는데 길에서 어떤 새를 봤어요 라고 한 거예요. 네, 처음으로. 그럼 저는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 단 한마디가 굉장한 사인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냐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긴 해요. 아무튼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해주면서 동참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 정도로 저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저는 이런 걸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럼 해보자. 여기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래서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해봐요. 그러면 안 되네. 그러네. 그럼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네요. 끝이에요. 다시 해보자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 지금의 이게 아이가 상상 속에 있는 걸 현실에서 구현한 거예요. 이 말은 사회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걸 현실로 해보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걸 난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그 안에서 하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 속에 포켓몬이 사라져요. 한 1년 넘게 포켓몬만 그렸어요. 우리 지금 그림대회 얘기도 하셨잖아요. 심지어 그림대회에도 포켓몬을 그렸어요. 그림대회도 포켓몬 그렸는데 요즘 이제 그룹 수업을 하거든요. 보니까 안 그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원래 성향 자체가 좀 탁탁탁 맞추는 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수업 시간은 다 끝내고 주제에 맞는 걸 해요. 이것만 해도 저는 정말. 그리고 자신이 지금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인지해요. 예전엔 인지 못했어요. 자신과 친구가 지금 조금 관계가 안 좋아요. 학교에서 항상 이래요.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회성을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감정마다 스토리가 지금 그려지시죠.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실 필요 없고 그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면 돼요. 아이의 스토리를.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속 터지죠. 느린 아이들이. 얘네는 왜 느릴까요? 왜 느릴까요? 원래 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왜 느릴까요?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왜 느릴까요, 얘네들은? 자존심이 세서. 아니에요? 네네. 자존심이 세서. 또 혹시 있으신가요? 약간 퀴즈처럼 재밌지 않아요? 느린 경우는 자존심도 있죠. 완벽주의, 자존심 조금 있는 부담감이 있고 완벽주의고 조금 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시작을 쉽사리 못해요. 시작을 쉽사리. 얘는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진 않아요. 앉아는 있어요. 근데 시작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애들 하는 거를 계속 구경하고 참견해요. 그리고 자아상이 좀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예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성공한 거 행동보다 더 크게 칭찬을 많이 해준 거예요. 너무 귀한 딸인 거야. 귀한 아들이고. 그러면은 자아상이 커져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스토리가 또 그려지시죠?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완벽해야 되고 잘해야 되니까. 자기 상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안하고 부담감이 있다는 건 몰라요. 이렇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얘도 성공해봐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얘는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얘는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안 다니는 아이인데 예전에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맨날 느린 거예요. 뭘 하면 항상 느려서 완성을 다 못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이게 그룹 수업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수업 시간 내에 끝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때는 제가 그룹 수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마치 또 시간대가 저희가 2시, 막 3시, 2시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려줬어요. 계속 이 아이가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뭔가 계속 이야기를 제시하고 선택은 너가 해라. 처음에는 2시간 걸렸어요. 수업 시간은 50분인데 저희 그럼 손해죠. 그래도 괜찮아요. 2시간 걸렸어요. 완성하기까지. 그게 좀 되다가 나중에는 1시간 뭐 30분 계속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계속 신뢰가 좀 쌓이죠. 저는 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도 딴짓을 하면 누구누구야 이제 앉아서 이거 뭐 할까 이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이면서 수업이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그만하기 전까지 50분은 안 됐는데 한 1시간 안에는 다 완성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느린 아이들은 정말 기다려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랑 음악 활동을 좀 했었어요. 우쿨렐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길게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마디가 다 정해져 있고 박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음악을 좋아해요. 노래도 막 흥얼흥얼 하는 아이인데 이 우쿨렐레를 저랑 같이 하면서 박자 안에 끝내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계속 끝내는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전시회 연말 전시회 때 여기서 발표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발표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음악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춤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활동성이 많으면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5가지 유형들을 알아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어느 유형이 많이 있고 어느 유형은 조금 더 있고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우리 아이와 대입해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하려면 제가 이제 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하려면 그 양육자 대상자의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엄마의 정서로 왔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사실 제가 2주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주는 조금 이제 더 정서적인 엄마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교육을 받으셨고 토론도 너무 잘하시고 하셔서 이게 빼고 딱 1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의 정서가 안정돼야 일단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엄마가 화가 나면 아이가 꼴보기 싫게 보여요. 그죠? 엄마가 산만하면 애가 산만하게 보여요. 네. 엄마가 안정이 되고 안 좋은 감정들을 털어내야 아이를 아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배움보다도 이렇게 그룹으로 토론을 하시면서 털어내면 안정이 좀 더 생기고 나와 감정, 어떤 사건을 분리할 수 있게 돼요.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사건과 정서가 감정이 분리돼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했지만 아이는 두려운 아이가 그 두려운 게 그 아이 자체일까요? 아니에요. 불안한 아이가 그 불안 자체가 그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떨어뜨리는 작업. 조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토론을 하시면서 감정들을 내뱉는 순간 나와 감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들이 각각 계셔서 토론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토론하려고 하면 막막하니까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 지금 나눠주시고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더 크게 만들게요. 자, 첫 번째 이 5가지 유형 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을 좀 많이 갖고 있는지, 또 아이의 행동이 나한테 좀 걸리는 거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감정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글씨 너무 작다니까 안 보여.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보시고. 문제를 하다 보니까 3번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3번은 잠시 이렇게 통역을 해드릴게요. 3번은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짜증내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 짜증내는 걸 보면 내가 엄마로서의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숙제하시면 돼요.
아,
네.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 사람인지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잘 그게
제 모습이 더 나고 얘기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쏘잖아요. 얘는 중학생 얘기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 너무 저희 선생님을 똑같이 그냥 공격하면서 얘기하다가 제 모습 얘랑 여러 가지가 세려고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 시간을 다 하려고 얘랑 그런 각별한 시간을 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알면 얘가 다 동시에 계속 싸워줘.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얘기할 때는 마음을 없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만들어 가야지. 지금은 길게 그렇지만 지금 나중에 얘랑 이렇게 가져가는 게 생각은 내가 지금
마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면 내눈이 이상하잖아요. 제 눈이 다 괜찮아요. 그리고 책에도 나오고 짧은 뭐 이게 나오면 저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물론 회사에서 왜 이러냐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제안에 그런 관계가 지금 아침에 막 혼내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아니고 이제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분리 감정이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잘하는 약간 이렇게 돼서 이게 막 약간 혼내놓고도 좀 이해하는 거라는 게 좀 그렇겠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계산서를 흥미가 하는 건 이게 많이 하잖아. 이 아이의 짜증이 이건 제가 어떻게 조명해요? 짜증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게 하나 굉장히 분명하게 어떤 역시 내야 돼. 그게 제일 안 돼요. 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진짜 수렁에 들어가고 네.
아이들끼리 엄마가 항상 물어봐. 유치원을 가고 싶은데 걱정은 되는데 이게 이거죠. 좀 계속 엄마 친구 그리고 또 아파트 가까운 아이들, 엄마들 만나는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계속 몰렸어요. 저는 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어떻게 몇 분? 2분? 3분? 그럼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하지마 네, 이야기 잘 나누셨어요? 네. 열띤 토론의 현장. 처음에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딱 모임을 가지시면 얘기를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토론 너무 잘하신다. 토론하시면서 아이와 내가 분리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요. 정서, 감정과 내가 좀 분리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정서는 나는 나, 아이는 아이. 감정, 정서는 내가 아니에요. 정서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가정은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그 기본 생각하는 그 사회를 가지고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 집이 그렇게 막 돌봄이 많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자연과 안에서 있었던 뭔가 되게 따뜻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 질 때랑 그런 잠자리, 고추 잠자리들 이런 추억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따뜻한 감정들이 저의 어린 시절을 제가 힘들었는데도 어린 시절은 그런 따뜻함으로 남아 있거든요. 요즘 세대에서는 이게 참 힘들죠. 아이들이 너무 잘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곳이 따뜻한 가정이 되기보다는 어떤 조금은 삭막할 수 있는 어떤 성과주의의 정말 회사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서가 안정되면 행동은 바뀐다. 네. 자, 엄마의 정서가 안정되면 엄마도 행동이 바뀌겠죠. 정서는 흐릅니다. 우리가 정서를 안정을 이것도 잘해야지 하고 안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불안해져요. 정서는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정서가 서로 흘러서 어떤 시너지가 나서 좋은 정서를 갖게 됐죠. 그러면 지금 행동이 변하실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됐든 짧은 기간에 그 행동이 변하시면 아이한테 흘러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 행동 심리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토론을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들어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정서, 얘 정서, 내 행동, 얘 행동, 이 부분이 조금 분리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지은 시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에 있는 책에 있는 동시들을 조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음악을 살짝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에 사는 린 우시엔 어린이가 지은 시예요. 햇빛이 창문을 기어오르고 있어요. 햇빛이 꽃잎에 앉아 웃고 있어요. 햇빛이 시냇물 따라 흐르고 있어요. 햇빛이 엄마 눈 속에 빛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봐요. 그죠? 햇빛이 창문이 시냇물이 많아도 결국에는 보는 건 엄마예요. 자, 이거는 질문. 엄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엄마가 전에 말해줬는데 내가 그만 잊어버렸어.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어해요. 그 안정을 누리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려면 엄마가 안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박목월 시인이 만든 시인데요.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도 빙글에 웃는다고 하셨어. 조금 어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시나요? 우리가 엄마에게 또 아이가 엄마가 서로가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요. 아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도 아이가 주는 것을 받으시고 어머님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 이거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여기서 이런 그 교류 속에서 좀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네, 나누고 나니까 이 강의 들었던 모든 것들이 좀 이해도 되고 소화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포인트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 이렇게 하신 말씀 통해서 코끝이 찡해지고